당장 나가. 이 집에서. 이혼 도장을 찍은 지 5분도 안 돼서. 시어머니가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밥상 차리고 시중 들었던 며느리에게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이미 짐까지 싸서 마당에 던져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며느리의 표정이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떨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가 보였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요.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들이 쫓아내려는 이 며느리가 대체 뭘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많이 받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오늘 이야기의 복이 닿길 바라겠습니다. 늦가을 오후 북촌 골목 깊숙이 자리한 한옥에서 날카로운 쇠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당, 당, 당. 그 소리는 10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느티나무 기둥을 파고들었습니다. 서하는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호박죽을 끓이다가 그 소리에 손을 멈췄습니다. 냄비 위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서하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마루로 나갔습니다. 마루 끝. 시어머니 미령이 망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64살. 금태 안경 너머로 기둥을 노려보며 또다시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당. 녹슨 못이 반쯤 박혔습니다. 서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기둥은 아버지가 살아생전 가장 아끼던 것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명목수가 깎아 세운 느티나무. 결이 곱고 윤기가 흐르는 이 한옥의 진짜 심장이었죠. 아버지는 늘 그 기둥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기둥이 심장이다.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숨을 못 쉰다. 서하는 떨리는 다리를 끌고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그 기둥은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왜? 못 박으면 안 되는 거라도 있어? 달력 하나 걸려고 하는데. 서하의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걸 곳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현관 옆벽도 있고 부엌 창가도 있고, 그런데 시어머니는 굳이 그 기둥을 골랐습니다.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바로 그 기둥을요. 현관 쪽에 걸면 더 잘 보이실 텐데요. 시어머니의 눈썹이 실룩 올라갔습니다. 망치를 내려놓지도 않은 채 서하를 위아래로 후더봤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서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혀끝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서하는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말을 삼켜왔는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늘 고개를 숙였고 남편 앞에서는 늘 한 발 뒤에 섰습니다. 참으면 나아지겠지. 내가 조금만 더 하면 가족이 되겠지. 그렇게 믿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못이 기둥에 박히는 소리는 마치 서하의 심장에 못이 박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서하의 침묵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못을 완전히 박아 넣었습니다. 당, 당. 느티나무 결 사이로 가느다란 금이 생겼습니다. 100년 세월을 버텨온 나무가 신음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망치를 탁자 위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쨍랑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집 말이야. 촌스럽기 짝이 없어. 겨울엔 외풍에 춥고 여름엔 습기에 눅눅하고. 재민이가 강남에 아파트 사자고 할 때 그냥 옮길 걸 그랬어. 서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 한옥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은 집이었습니다. 기둥 하나 석가래 하나에 아버지의 땀과 정성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걸 촌스럽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루를 가로질러 안방으로 가더니 한지로 바른 창호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닭종이를 뜨고 배접한 문. 빛이 들면 은은하게 빛나는 세상 하나뿐인 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창호지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것 좀 봐. 누렇게 바랬잖아. 요즘 누가 이런 종이문을 써. 유리문으로 바꿔야겠어. 서아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 창호지는 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한지 공방에서 특별히 제작한 거고요. 시어머니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네, 아버지. 돌아가신 분이 뭘 어쩌겠어. 이젠 우리 집인데. 우리 집. 그 말이 서아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 집은 서아의 아버지가 지은 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서아에게 물려주신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시부모와 함께 살게 되면서 언제부터인가 이 집은 시어머니의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아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꾹 눌렀습니다. 7년이 아니라 10년의 침묵이 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발을 들더니 창호지 문을 툭 걷어찼습니다. 바스락. 종이가 찢어지며 둥근 구멍이 뚫렸습니다. 서아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시치미를 뚝 뗐습니다. 마치 실수였다는 듯이요. 이렇게 약하니까 바꿔야지. 유리문이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창호지가 찢어지는 순간 서아의 마음도 함께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아는 급히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약해 보이면 더 심하게 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재민이 들어온 겁니다. 38. 건설개발회사 대표. 검은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날렵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재민의 시선은 서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을 보는 것처럼.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다가가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오늘 일 많이 했어? 저 기둥에 못이 박혀 있네요. 재민이 기둥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서아는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남편만이라도 그 기둥의 소중함을 알아봐 주길. 재민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기둥은 장인어른이 아끼시던 건데요. 서아의 가슴이 살짝 뛰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그 기대를 산산이 부쉈습니다. 그래도 달력 거는 건 괜찮겠네요. 어차피 낡은 집이니까. 낡은 집. 서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집은 낡은 게 아니라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시간의 무게를 품은 집이었습니다. 재미는 안방으로 들어가며 툭 던졌습니다. 저녁은 뭐야? 호박죽 끓이고 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요. 또 호박죽? 고기 좀 구워줘. 오늘 힘들었어.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또 잔소리와 눈빛이 돌아올 테니까요.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서아는 6번을 오가며 상을 차렸습니다. 호박죽, 불고기, 나물, 김치, 젓갈. 시어머니와 남편이 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아도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재민이 불고기를 한 점 먹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싱거워. 간 좀 맞춰서 해. 서아는 얼른 간장을 내밀었습니다. 죄송해요. 여기 간장 있어요. 시어머니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제대로 된 것 하나 못 해주네. 한옥 디자이너를 해봤자 뭐하니. 돈도 못 벌면서.
서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한옥 디자이너. 그건 서아의 직업이자 아버지에게서 이어받은 꿈이었습니다. 전통 한옥을 현대적으로 되살리는 일. 쉽지 않았지만 서아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그 자부심이 쓸모없음으로만 돌아왔습니다. 재민이 덧붙였습니다. 그러게요. 한옥이 무슨 돈이 돼요. 요즘 누가 한옥을 지어요? 차라리 부동산 공부라도 하지. 서아는 말없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10년 동안 이런 말들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설거지를 하다가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북촌 골목. 기와 지붕 위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백한결. 전통 한옥의 대가. 북촌과 서촌의 여러 한옥을 설계하고 복원하던 분이었습니다. 서아는 어릴 때 아버지 손을 잡고 골목을 누볐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아 바람을 느끼고 기둥을 만지고 처마 곡선을 올려다보던 시간. 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서아야, 한옥은 그냥 집이 아니다. 우리 조상들의 숨결이 담긴 거야. 언젠가 내가 지켜야 한다. 그 말이 오늘따라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서아는 마루로 나가 못이 박힌 느티나무 기둥 앞에 섰습니다. 갈라진 나무결을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누구도 보지 않는 방.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재민아, 서아가 아무래도 마음에 안 들어. 10년이 됐는데 애도 없고 돈도 못 벌고. 재민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어머니. 저도 생각이 많아요. 시어머니가 또 말했습니다. 다른 여자 알아봐. 내 친구 딸 중에 괜찮은 애 있어. 서아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재민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도영이요, 요즘 자주 만나고 있어요. 도영. 신도영. 서아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옛 제자. 지금은 유명 인플루언서가 된 여자. 집에 가끔 찾아와. 서아에게는 친한 척 언니라고 불러놓고 뒤에서는. 서아는 그날 밤 문을 박차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참는 게 답이 아니구나. 그 다음 날부터 서아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재민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늦은 귀가 시간, 향수 냄새, 거짓말 같은 미팅 일정,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아버지의 설계 원본 도면 3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아는 먼지 쌓인 상자에서 아버지가 쓰던 작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그 카메라에는 오래된 메모리 카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서아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아의 숨이 멎었습니다. 영상 속 새벽 2시. 재민이 작업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도면함에서 원본 도면을 꺼내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신도영의 얼굴이 떴습니다. 가져왔어요? 응. 원본 3장. 고마워요, 오빠. 오빠. 서아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도영은 서아에게 늘 존댓말을 했습니다. 언니라고 부르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재민에게는 오빠. 재민이 영상 속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아는 몰라. 저 사람은 자기 작업실에 뭐가 있는지도 관심 없잖아. 그 말이 서아 가슴을 찢었습니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중, 집안일, 남편 뒷바라지. 그걸 하느라 숨 돌릴 틈이 없었던 겁니다.
그날 서한은 영상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최상우 변호사. 아버지 생전부터 집안 법무를 맡아온 사람. 며칠 뒤 서한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낡은 갈색 봉투를 받습니다. 백한결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 맡기고 가셨습니다. 언젠가 서아 씨가 오면 전해달라고요. 서한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등기부등본. 북촌 한옥 소유자 백서아. 두 번째 또 다른 등기부등본. 북촌 한옥 2채, 서촌 한옥 1채. 모두 백서아. 세 번째 회사 지분증서. 재민이 대표인 회사 지분 35%가 백서아 명의. 서한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결혼 전에 미리 정리해 두셨습니다. 서아 씨가 혹시라도 힘들어질까 봐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도 딸이 무너지지 않게.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의 편지. 서아야. 세상 사람들은 겉만 보고 판단한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너 자신을 지켜라. 언젠가 내가 지켜야 할 날이 올 거다. 서아는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먼저 소리치지 않는다. 그들이 먼저 이혼을 꺼내게 만든다. 그리고 그때 끝낸다. 서한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겉으로는 변한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밥상을 차리고 여전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녹음기는 돌아가고 있었고 사진은 쌓이고 있었고 영수증은 저장되고 있었고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거실에서 재민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서로 다른 길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시어머니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 깔끔하게 정리해. 빈손으로 나가면 되는 거야. 서한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며칠 뒤 서한은 말했습니다. 이혼할게요. 협의 이혼 서류가 준비됐습니다. 재민은 위자료 얘기조차 꺼내지 않았습니다. 서아에게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혼 신고가 끝난 날, 재민은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짐은 오늘 중으로 빼. 어머니가 기다릴 거야.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당에 짐가방 3개가 던져져 있었습니다. 옷이며 물건이 엉망으로 쑤셔 넣어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시어머니 미령이 나왔습니다. 팔짱을 낀 채 서아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왔어? 짐 다 쌌어. 가져가. 이혼했으니까 당장 나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서아는 울지 않았습니다. 떨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살짝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제 건데요. 미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서아는 등기부등본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여기요. 소유자란 보세요. 미령이 서류를 받아들고 눈으로 흘었습니다. 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유자 백서아. 이게 무슨... 서아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결혼 전에 제 이름으로 정리해 두셨어요. 어머니가 우리 집이라 하신 이 집 원래부터 제 집이에요. 그때 대문 밖에서 급하게 차가 멈췄습니다. 재민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서아 씨, 이게 무슨 짓이야? 서아는 그를 바라보며 다른 서류를 또 꺼냈습니다. 북촌 한옥 2채, 서촌 한옥 1채도 제 명의예요. 그리고 이것도요. 마지막 서류. 회사 지분증서. 당신 회사 지분 35%.
제 거예요. 아버지가 초기 투자하셨거든요. 재민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서아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나가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어머니와 당신이에요. 마당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이 낙엽을 굴렸습니다. 서아는 짐가방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짐은 제가 다시 들고 들어갈게요. 어머니와 재민 씨 짐은 내일까지 싸두세요. 변호사님 통해 퇴거 절차 진행할 겁니다. 서아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설계도도 제 인생도 너무 쉽게 짓밟으셨죠. 이제 제가 전부 되찾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쿵. 그 소리가 북촌 골목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뒤 회사 이사회가 열렸고 재민은 대표 자리에서 해임됐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설계도 도용 외도. 증거는 너무 명백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아는 다시 그 한옥 대청마루에 앉았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숨결이 기둥과 마루와 처마 끝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서아는 못자국이 남은 느티나무 기둥을 바라봤습니다. 그 상처는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건 서아가 버텨온 시간의 증거였고 이제부터는 서아가 지켜낼 삶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참는 게 미덕일 때도 있지만 참는다고 해서 누군가가 나를 존중해 주는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존중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